매일 밤 빵을 두고 가던 청년, 잔잔한 피아노, 카메라는 서울역 외벽에 기대 앉은 노인의 굳은 손을 천천히 비춘다. 서울역 7번 출구 계단 아래 매일 밤 같은 곳에 앉는 노인이 있었다. 이춘배, 72, 젊을 적 사고로 가족과 멀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거리로 밀려난 지 오래였다. 노인에게 세상은 기억보다 더 춥고 사람의 발소리보다 더 잔인했다. 노인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딱 하나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를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 그 기대가 완전히 꺼질 때쯤 그 청년이 나타났다. 눈을 뜨기도 어려울 만큼 눈보라가 몰아친 날, 청년은 말없이 봉지를 내려놓았다. 노인은 깜짝 놀랐다. 봉지 안의 빵은 그의 손보다 더 따뜻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삐뚤어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늘은 많이 춥죠? 혹시 식사하셨어요? 노인은 생전 처음 보는 문장이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식사했냐고 묻는 일. 그건 사랑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감정을 살짝 꺼내 들여다보았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궁금한 존재일까? 청년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가까이 서지도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항상 두 손으로 봉지를 내밀었다.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그 자세는 마치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노인은 청년에게서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용기를 내물었다. 젊은 양반 어디서 일하는 거야? 요즘은 좀 바쁜가? 청년은 순간 손가락을 움찔하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지못해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드릴 건 드려야 하니까. 하지만 그 말은 지금 막 울음을 삼킨 사람처럼 떨렸다. 그날 이후 노인은 청년의 손을 유심히 봤다. 손등에는 자잘한 상처들, 굳은 살, 어떤 날은 파스가 붙어 있고 어떤 날은 손목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줄곧 청년은 2~3시간밖에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이 충혈돼 있었다. 때로는 버스비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주머니를 뒤적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돌아설 때면 한 번씩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무거운 짐 한 조각이라도 덜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청년은 빵 봉지 대신 노래하는 듯한 파란 텀블러를 조심히 내려놓았다. 안에는 따끈한 미음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이것도 드세요. 그날따라 청년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슬펐다. 노인은 말했다. 젊은 양반, 너무 무리하지 말어. 그러자 청년은 처음으로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아버지라도 챙겨야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의 눈이 곧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말에는 고장 나기 직전의 마음처럼 지친 울음이 들어있었다. 노인은 그 말 한마디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청년은 오지 않았다. 노인은 한밤중까지 그가 다니던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혹시 넘어졌을까? 일이 늦은 걸까? 아니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노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존재가 왜 이렇게 기다림으로만 남아있는지 속으로 씁쓸히 중얼거렸다. 사흘째 되는 밤 경찰 2명이 노인 앞에 섰다. 혹시 이 청년 기억하시죠? 핸드폰 화면에 뜬 얼굴. 노인은 숨을 멈췄다. 그랬다. 바로 그 청년이었다. 경찰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청년 오늘 새벽에 근처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몸이 떨렸다. 왜?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 노인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노인이 손을 떠는 바람에 쪽지는 바닥을 한번 맴돌다 노인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오늘은 못 가요. 죄송해요. 내일은 꼭 뵐게요. 날짜는 청년이 쓰러지기 전날이었다. 노인은 종이를 가슴에 꾹 눌렀다. 그 작은 쪽지에서 마지막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경찰의 설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청년이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혼자 돌봤다던 말, 이용직을 하며 새벽마다 간병을 했다는 말, 잠이 모자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말, 그 모든 말이 노인의 귀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만 들렸다. 그 청년은 당신을 챙기기 위해 자신을 버텼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조무사가 노인을 찾아왔다. 청년의 어머니가 전한 말이라며 편지 한 장을 건넸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애는 어렸을 때 길 잃은 할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남편이 그걸 너무 좋아했죠. 아들이 할아버지를 챙기면 챙길수록 남편은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며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들은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잘해야 아빠에게 칭찬받는 기분이 들었나 봐요. 노인은 그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말 그랬을까? 그 청년이 나를 챙기며 죽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 했을까?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청년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늘 조심스러웠고 손은 항상 떨리고 있었다. 그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다. 그 청년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온기를 노인에게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자원봉사자가 노인에게 따뜻한 빵을 건넸다. 어떤 분이 매일 이 시간에 이 빵을 들여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익명을 원하셨어요. 노인은 그 빵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 안엔 청년이 남긴 온기가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었다. 노인은 빵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옆에 앉아있던 젊은 노숙인에게 말했다. 자네 이거 따뜻할 때 먹어. 그는 빵을 쥔 채 하늘을 바라봤다. 젊은 양반, 나도 누군가에게 잘해볼게. 서울역의 찬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친절은 또 다른 삶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